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미난 얘기를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몇몇 개를 보니까 사실을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푸틴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법안 서명, 이 의미가 되게 특별한 의미거든요. 아시겠지만 브릭스의 이제 대표적인 5개 국가 중에 이제 러시아가 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중국도 결정적인 순간에 공식 언급을 할 거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관영통신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푸틴 대통령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만이, 러시아 법인 및 개인 사업자만이 합법적인 채굴이 가능하다. 채굴한 암호화폐 및 관련 거래 식별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안이 10일 날부터 이제 발효되기 시작을 할 거다. 공식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인정을 하는 거고 수용을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CBDC를 가상자산하고 교환 거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었어요.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스위프트 2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거, 이제 크립토 콘트 이제 주기형. 거기서 이거를 이제 코인리스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미국이 주도한다라고 이제 제가 브릭스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탈달러화를 외치면서 이제 주도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주도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 지표를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전체 마이닝 풀의 도미넌스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7%고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예요. 자, 여기서 이제 러시아나 또 다른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자, 여기서도 이제 극명하게 갈리죠.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자, 여기 DBS 뱅크 있죠? DBS.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 여기서 이제 거래되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BCH 등등 해가지고 에이다, 폴카닷 해가지고 이제 몇몇 개 코인이 있어요. 예,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거는. 근데 여기도 보면 빨간색으로 여기죠. 여기를 축으로 해서 코어 마켓이 형성돼 있었죠. 제가 이거를 보고 이제 브릭스가, 자, 여기가 이제 축이 될 거다. 탈달러화에. 여기서 많이 움직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라 북미가 아니라. 그게 이제 데이터로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자, 이거랑 이제 같이 보시면은 2030년 전 세계 중상위 소득 가구 대륙별 비율, 아시아, 여기 중산층 늘어나고, 유로존은 꺾이고,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도 꺾이고. 이게 지금 현재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었던 흐름이, 그게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별의 별 사람들이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라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미국이 어쩌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그림이 이제 어떻게 완성되나.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이 한국, 중국, 일본하고 이제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G7의 대표적인 국가일 수 있고 친미라고 생각하는 일본이 중국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걸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고, 동남아가 스위프트 2.0하고 어떻게 이제 브릭스하고 연결돼 있나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쨌건 저쨌건 여기 나스닥에 오르나 내리나 여기랑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랑 이제 엮여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극해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요게 있는 거 이제 ETF랑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건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중간에 이제 코인 투자를 안 하시고 이제 떠나시는 분들은 아마 인생이 아마 끝날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물 경제에서 제 아무리 아마 여기서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벽은 거의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세금 얘기인데, 세금을 향후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거를 보면은 넌지시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세금이 걷어지기 시작을 해야, 2025년 1월 달부터 걷어지기 시작을 해야 더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만약에 이게 유예된다라고 하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아마 결정 날 거예요. 금감원 내년부터 60억 내라. 분담금 폭탄 맞은 거래소들.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금감원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전해졌다. 그러니까 9월 초면은 KBW, KBW 이거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 요거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게 소송 사실상 승소 확정해가지고 뭐 이 얘기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후행해서 코이니스에 또 다른 얘기 나오면서 그냥 가격이 뒤축뒤축거리니까 사람들은 뭐 이거밖에 안 되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코인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코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코인 투자해가지고 다 뭐 일확천금을 벌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일이 몰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휘청이면서 자기 주관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알고 보면은. 그래,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저께 이제 지진이 나왔어요. 어저께 이제 지진이 났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할 얘기가 몇 개 있는데, 이게 뭐, 이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남의 나라 일이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댓글들 보면은, 뭐, 과거에 무슨 뭐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뭐 벌을 받는다. 뭐 이러면서 뭐 대부분 나랑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 있잖아요. 샌 안드레아스. 거기랑도 사실 관련돼 있고, 인도네시아나 몇몇 개 이제 불레고리를 축으로 한 지진대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전보다 빈번하다는 얘기는 9.0 지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9.0 지진이 나면 이게 내진 설계한 게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진도 7.5 이상까지는 버티겠지만 9를 넘어가면 내진 설계가, 그러면 고층 건물에 관련한 투자에 관한 패러다임이 변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세력들은 다 팔고 이제 텍사스로, 미국 같은 경우 이전을 했고, 여기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축소하고 이제, 그래서 반사 이익은 이제 쿠팡이나 이런 걸 이제 눈치챈 사람들이 볼 거라고 제가 이걸 아무리 떠들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제 이것도 이제 이 기사도 이제 제가 봤는데, 밑에 댓글을 저는 대중심리를 읽기 위해서 이제 보거든요. 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시장 욕을 하더라고요. 여기 현재 시장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너도 나도 사장님이었는데 자영업자 무덤된 부산 해가지고 지금 폐업 급증한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딴 데로 떠났다. 기업이 떠나는 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눈치 없는 대중들은 모르지. 그냥 아마 바로 직격탄을 받을걸요. 일본에 지진 난다, 만약에 쓰나미가 온다, 그럼 부산에 아마 바로 떨어질 겁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했었죠. 여기 동해안 쪽, 그쪽에 이게 쭉 해가지고 포항도 그렇고,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그냥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게 상책이에요. 이게 제가 계속 이제 저를 아마 욕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근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판단이에요. 이 굵은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 회사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와 마스크 비치, 어저께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제가 선생님이라고 칭할게요.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재택하라는 안내와 함께요. 코로나 시즌2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백신? 예. 백신 맞으면 되지? 예. 예. 어떻게 될까? 예. 이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반면교사의 인지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면은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있었나?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준비한 사람들하고 준비 안 한 사람들하고 극명하게 갈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쿠팡이 보시면은 이제 코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이제 쿠팡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게 진짜 확실해지면은 자 신세계 제가 그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제 알고리즘에 이제 이런 게 걸리는데 이거 PD 수첩에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이 헤드라인만 보고도 대충 느낌은 오는데 점점 좁아지는 취업문. 이거 당연한 거죠. 기업에서는 점점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분분투하는 2030 청년들. 아니 문호는 좁아지는데 거기에다 대고 취업을 하려니까 이게 더 좁은 문이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댓글들 보면 내가 나이 계층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한국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욕 아니면 중소기업의 형태에 관련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중소기업을 욕을 할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으면 카카오 가면 되고 능력 있으면 네이버 가면 돼요. 본인의 능력이 그 정도니까 중소기업에 가게 된 거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누가 갑일까? 중소기업의 업주가 갑일까요? 아니면 여기 취업한 사람들이 그 정도 능력되니까 여기 가서 누가 갑일까요? 왜 거기서 국한되게 왜 사고를 할까? 제가 이제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사고를 거기까지밖에 못할까? 왜 요게 되려고 자꾸 그럴까?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부모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저 어릴 때부터 아마 요즘 친구들은 게임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게임이 재밌죠. 근데 의미 없어요. 진짜 프로게이머가 될 정도의 실력이면 상관이 없는데 프로게이머 될 정도 실력이면 1%가 아니라 0.01% 정도 들어가야 게임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 가상현실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넷플릭스, 쇼츠, 뭐 이런 게 왜 문제냐면 이미 오염돼가지고 자아를 못 찾고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여기에 동화돼가지고 자기 색깔이나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라 노란색이면 노란색의 본질을 그거를 더 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더 센노랗게 만들어야 되고 더 직사각형을 굵게 만들어야 이거보다 더 나아지거든요. 요 지금 빨간색 이 별보다. 근데 그게 아니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아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왜 노란색 직사각형이 빨간색 별이 되려고 노력을 하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전부.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아마 다 매칭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의미 없는 뭐 쇼츠라든가 넷플릭스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굳은 마음이 있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면 아마 99%의 대중으로 아마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될 확률이 높죠. 그거를 자아를 찾아가는 게 자아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게 이제 사실은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거든요. 인생에서. 그게 이제 성공하고 연결돼 있고 후행해서 돈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자, 카카오 얘기 여기서 아까 초반에 이제 클레이하고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위믹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클레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쌩 난리를 치다가 이제 김범수, 빨간색으로 이제 쓰면 안 되고, 쌩 난리를 치다가, 자, 어저께 이제 제가 이 뉴스 찾았는데, 카카오티로 자율주행 택시 탄다. 카카오티가 한국 택시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예요. 근데 보이시나요? 자율주행 택시 탄다.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 자율주행차 운송 플랫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카카오 모빌리티 선정. 앞에서는 다 망한 것 같지만 뒷구녕에선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클레이라는 코인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사실 하이리스크는 아니에요. 제 시각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저도 투자를 했었던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가격은 모르겠어요. 카톡 아닌 대화형 별도 앱으로 소문만 무성했던 카카오 AI 하반기 출격. 긴 시간 아마 카카오는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순간 직전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위믹스에 관련한 P2E 요 관련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 이걸 어저께 이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클레이가 아니라 카이아 코인을 사면 되면 안 되냐라고 이제 저한테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제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어차피 클레이는 카이아로 바뀌어요. 근데 굳이 리스크는 깔지 말자. 이 카이아 코인이 어떤 거래소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중소 이상한 거래소나 만약에 뭐 이상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현금을 보내고 막 이렇게 매매를 하면 잘못될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클레이는 카이아로 자동으로 바뀌는 건데 거래소 공지가 나올 텐데 뭐하러 리스크를 안고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자 8월 8일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기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자 제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구속된다, 국가에다 이제 벌금을 낸다. 벌금을 내고 카카오뱅크 요거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불확실성, 목표 주가 하향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법적으로 벌금을 내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7%일 거예요. 거기서 17.7%를 다른 데다 넘기고 10%만 보유하게 된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지배구조에서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업비트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거다. 명분거리를 삼아서 이게 보여질 거예요. 지난 몇 년간이야 업비트 탄생 이래로 왜 카카오뱅크는 업비트와 연결이 안 됐었을까? 우리 모두는 아마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K뱅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이 서서히 이제 아마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제 클레이 투자자로서 여기랑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뭐 클레이 핀시아를 투자하시던 어쨌건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머스크 형님하고 자 트럼프 선생님 도지하고 이제 관련된 거 궁극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호재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마 보유하시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러죠. 일관되게 끝까지 밀어붙여야 궁극의 수익률을 추구할 거다. 그 시점까지 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내일 일주일간에 가지고 이걸 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시야가 좁으니까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보수 매체도 실망한 트럼프, 자, 한쪽으로 이제 몰아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낙선이다, 이제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허둥대다 대선 패배, 사설 통해 트럼프 대선 전략 비판, 우려 목소리 안 들어. 해서 한쪽으로 몰아가죠. 이런 쪽으로. 이분이 돼야 탈달러가 완성이 될 거예요. 탈달러가 완성이 되고 미국이 자폭을 할 겁니다.
이게 아마 한편에서 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사정은. 제 얘기를 이제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입장이 아니야.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게 중국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뭐 미국이 됐건 캐나다가 됐건 일본이 됐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설계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봐야지 제 말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근데 100년간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었고 세계 최대 군사력을 자랑하는데 왜 그래야만 되냐라고 이제 저한테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자세한 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2주 만에 역전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라고 해서 한편으로 너무 극명하게 몰아가. 예. 해리스 당선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거기다가 이제 머스크까지, 트럼프 지지자인 머스크까지, 이제 12일 날인가? 뭐, 중대 발표 있다고 뭐 했는데, 12일 날 무슨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2일 날 굳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굵은 프레임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어요. 머스크 트럼프 지지 외치자 테슬라 불매 선언한 기업. 머스크 트럼프 지지 요거 보세요. 요 프레임으로 테슬라도 깝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선택받은 자예요 이미. 근데 대중의 시각은 딱 이렇습니다. 이런 기사 몇 개 던져주고 그러면 연쇄적인 불매 운동이 일어날 듯. 그냥 사기꾼. 대중이 이래요. 예, 미디어를 가지고 오른쪽이다라고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대중의 본질이에요. 예.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살게 해주면 그냥 그들은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예전에 그 영화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비꼬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미디어를 보고 휩쓸리지 말자. 미디어를 보고 오늘은 오른쪽, 내일은 왼쪽, 이렇게 살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냥 99%의 대중으로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왕에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자신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힘들어지고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건 안중에도 없는 무지자. 테슬라 투자자인가 본데 이 큰 돈 못 벌어 이렇게. 자, 이게 러시아 얘기. 이제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러시아군 최근 3개월 새 서울 면적 육박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해서 이 기사가 8월 7일 날 나왔어요. 작년 우크라이나 회복 영토의 거의 2배, 러시아 진격 지속, 우크라이나 방어 군열 해가지고 이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왜 선제적으로 보여드리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 문제를 불확실성을 더 키워놔야 돼요. 안 끝난다고. 그래야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휴전 얘기를 하면 극적인 반전을 못 가져오죠. 이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 이틀째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작전 지상군 진입, 모호함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모호함. 트럼프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진다고 얘기하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까지 아마 위기에 몰릴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북쪽에 관한 얘기. 북은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미사일을 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종식이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우크라이나 이것도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현재는 이제 해리스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서부터 냉정하게 봤을 때 8월 9일 날이니까 11월 초니까 대선이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간 아마 대중들을 가지고 놀 거예요. 몇몇 개 이제 기사를 가지고. 자, 이제 굵직한 프레임은 말씀드렸으니까, 자, 어쨌건 도지코인 투자자들은 끝까지, XRP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아직 진짜 제대로 시작을 안 했어요. 아프리카로 전선 넓힌, 이건 이제 스위프트 2.0의
확장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소송이 어쨌건 저쨌건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막 심취돼가지고 조금 올라가면은 막 이러고 조금 내려가면은 그러는데, 예. 아프리카로 전선 넓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칠러, 말리, 니제르, 우크라이나와 단교.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원래 프랑스령인 국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프랑스 불어를 쓰는 아프리카인들도 특정 국가는 불어를 또 잘 사용을 하고, 근데 이게 뭐랑 또 연결돼 있냐면 여기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랑 중국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작년 말에 프랑스군이 빠졌어요. 예, 거기를 이제 러시아가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프리카까지 사실은 이 브릭스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중국은 중동하고 연결돼 있고, 중동은 동남아하고 연결돼 있고, 동남아는 아프리카하고 또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인도가 있어요. 이게 다 육상 통로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총리 퇴진 방글라데시, 혼란 정국 중국, 돈떼일라 주시. 예. 아시겠지만 동남아로 브릭스가 계속 확장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중국의 미지급 잔액 7조 원 육박, 정권 교체 여부에도 큰 관심. 보세요. 동남아 지금 현재 국가들 중에 태국이 지금 브릭스 쪽으로, 베트남이 브릭스 쪽으로, 싱가포르는 어차피 이제 중국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의 엔트파이낸셜이라든가 비트메인이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러시아하고 이제 깊은 관계로 지금 현재 그러고 있고, 브릭스에 가입 신청.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보시면 중국은 인도에 대한 견제 목적은 물론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인도를 견제한다? 아니, 같은 브릭스인데? 네, 기사가 좀 이상하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서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의 친중 정권을 세우는 데 많은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스리랑카라고 나와 있는데, 스리랑카는 인도하고 적대국이에요. 사이가 썩 안 좋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중국이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하겠죠. 요렇게 이게, 예, 약점을 잡고 요렇게 아마 엮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지금 와중이다, 외교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본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에 이어 방글라데시에 세 번째로 많은 돈을 빌려준 국가다. 저희 몰랐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일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전 몰랐어요.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방글라데시라는데, 일본은 겉에서 봤을 때는 전형적인 친미 국가인 것 같지만, 아시겠지만 아세안 10에다가 여기 플러스 한중일이 끼면서 여기 아세안 플러스 3가 됐었어요. 요렇게 이제 이 아세안이 결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과 브릭스 국가 중에 한 개 국가인 러시아는 천연가스로 묶여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천연가스를 뺄 수 있는 데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태평양에 지진이 나면 쉽지가 않아요. 이 인프라가, 네, 깨지거든요.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래서 어쨌건 G7 국가 중에, 자, 여기 이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데는 이미 브릭스하고 이제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가.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 프랑스는 아실 거예요. 여기 어떤 지금 스탠스인지. 그리고 유로존의 대표적인 이제 국가인 독일도 마찬가지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를 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도 우리 1대1로 관여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3년간의 계약을 했어요. 네, 중국하고 얼마 전에. 그리고 일본은 뭐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거를 기반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영국은 여기 녹색으로 표시해서 애매모호하게 하고 캐나다와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어쨌건 G7은 현재 이 구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객관적인 걸 저는 제 시야에서 본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다시 지도로 이제 해석해서 보면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이거 캡처한 거구나. 여기 보면 여기 일본 근해에서 미야자키 여기 근해에서 7.1, 6.9 여기 지진이 조금 크게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왜 설계자 입장에서 여기를 죽이고 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왜 여기로 에너지를 이동할까? 여기를 키워줄까?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다. 사람들은 이제 뭐 중국을 양털깎기 하네, 브릭스를 양털깎기 하네 이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빈번해지고 이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 부산에서 기업들이 많이 이주를 하는데 그 왜 그럴까요? 대놓고 국가가 대중들한테 얘기를 할까요? 지진 납니다. 기업은 피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일대 혼란이 있을 거예요. 절대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에 스페이스 X를 텍사스로 옮기면서 다른 얘기 안 하죠. 명분을 하나하나 다른 걸 붙이죠. 처음에 이제 텍사스로 갈 때 세금 때문에 간다. 두 번째,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 법안이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스페이스 X를 옮겼어요, 사실. 스페이스 X랑 자녀 교육하고 무슨 상관인데. 근데 하여튼 이렇다는 거죠. 여기 뭐 인도라든가 여기 제가 여기 장난 아닐 거다. 러시아 이쪽에 여기 북극이 녹으면서 그리고 아프리카. 하여튼 한국의 국한되게 이제 뭐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2030들이 그렇게 그 사고방식으로 사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런 지도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도전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이렇게 99%의 대중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진취적인 도전 의식을 갖고 도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긴 하겠지만 이게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저라면 이제 어저께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제 태국 보세요. 태국 총선서 돌풍 일으켰던 민주 세력 전진당 결국 해산 이 얘기 나왔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도 자 동남아 국가 중에 우리가 생각해서 전형적인 이제 친민 국가인 국가가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민주 세력 전진당 결국 해산.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이 얘기한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응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브릭스 확장된다고 해서 그거를 이분법 논리로 해석하면 절대 안 해요.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비행기를 타서 공중에 떠서 지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의 시선은 이분법 논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뭐 그들의 삶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보고 여기 이제 이 얘기가 나와 민주 세력 해체라고 해서 이제 해산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유튜브 나와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입니다. 뭐 대중에게 뭐 금융 이권을 넘겨줍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블록체인을 받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탈중앙화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권력자들은 절대적 통제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절대적 통제사회를. 지금 현재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이쪽으로 통제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아마 몇 년 안에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위믹스 얘기 다시 끄집어 왔어요. 위믹스 위기 위메이드 블록체인 다시 살릴 묘화는 해서 이제 8월 8일날 호재 기사를 던지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 댓글들 보면은 사기다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와요. 중국이 되게 크잖아요. 예, 여기 이 장사꾼들한테는 사실 나이트크로우 덕분 위메이드 블록체인으로 실적 돌파구 마련. 해서 여기서 블록체인으로 실적 돌파구 마련한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P2E 얘기하는 건데, 예, 그 얘기를 이제 중국에도 이제 같이 자 중국 시장 공략 본격화 미르엠은 파노를 획득해 중국 업체인 더나인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미르퍼 파노 획득 작업을 진행한다. 미르엠 중국 서비스에는 블록체인 적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탑재할 계획이다. 미르퍼는 파노가 나온 다음 확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이거랑 이제 P2E랑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믹스 가치의 상승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요 근래 이제 요 전에 악재 기사를 던지고 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털렸던 사람은 털린 거고 그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 반사 이익을 어느 순간 반드시 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인도 얘기인데 인도 게임 시장 성장 가능성 중동으로의 교두보도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인도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젊은 층 위주의 소비력 증가로 앞으로 시장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는 분석이 있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핵심이고 이것도 이제 보시면 좀 재미난 부분인데 인도는 앞으로 7%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다양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인도의 20살 인구는 올해 2,600만 명이다. 중국이 1,6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젊은 인구 비중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앞으로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인도 소비 시장은 2027년에 3위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제가 WRX를 되게 중요시 했던 이유가 사실 그랬었던 거고, 어쨌건 그래서 저도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원래 속임수가 많았던 곳에 더 큰 수익이 있을 거고 어쨌건 G7과 브릭스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거기다가 나이지리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 중국이 1,600만 명임을 감안하면 그러면 인도보다 더 젊은 평균 연령이 더 어릴 텐데 나이지리아가 어쨌건 어저께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축으로 해서 여기 국제올림픽위원회 이 e스포츠 있잖아요. 요거 게임으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우디를 e스포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여기 인도 게임 시장의 중요한 강점은 인도가 소위 말하는 중동과 아프리카로 가는 교두보라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규모가 큰 게임 업계가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라고 얘기했다. 코비드19를 기점으로 여기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코비드 시즌2가 오면은 제가 계속 이거를 강조를 하죠. 코비드 시즌2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 온라인 네트워크가 강화되죠. 오프라인에서 준비 안 된 사람은 아마 파산을 하고 거지가 될 거예요. 대출 못 갚아요. 자, 그리고 요거 보면은 이거 1대1로 육상로 같은데 여기 보면 이게 유로존으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거 육상로예요. 중국에서 시작해서 인도를 거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를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오죠. 요거 보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달러가 축이 될까? 이 중국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인도가 됐건 CBDC를 발행을 할 거고 그 중간에서 아마 가상자산이 교환 거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1대1로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1대1로 갖다 욕을 하고 뭐 미국은 어쩌저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를 뭐 조선족 취급하고 뭐
코비드가 어쩌네, 뭐, 지진이 뭐 어쩌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판단이고, 저는 말해 드릴 거는 뭐 팬딩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제 움직이고 인지하는 게 이제 대중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의 이제 어떤 선택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계속 맛보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우연인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이다. 아니면 뭐 국내에서 어디다가 부동산을 샀다. 근데 무슨 일이 불거져서 월세가 안 나온다. 아니, 그러면 그게 우연인가요? 이미 이게 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비대면사 코비드 시즌2가 시작되고 지진이 나고 물리적인 세상에 관련한 어떤 이런 것들이 퇴보하면 어떻게 될까? 이 온라인 메타버스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쿠팡은 어떻게 될까? 사실 코인 투자의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뭐 XRP 소송이 어떻게 되네, 뭐 지금 막 이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어쨌건 오늘 영상에도 제가 브릭스는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스위프트 2.0의 본질입니다. 그게 서서히 구동되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시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비트코인이 50만 원일 때 사지 왜 지금 와서 그거를 1억씩 주고 사면서 왜 그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냐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 가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이클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